이런 게 다 바입니다. 길베에는 바가 많아요. 지금 여기도 쭉 바거리예요. 안녕하세요,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호치민의 융, 간단하고 즐겁게 술을 한잔할 수 있는 장소와 방문 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가장 유명하죠. 가라오케입니다. 호치민의 가라오케는 크게 한가라, 배가라, 중가라, 그리고 한국 노래방 개념의 로컬 가라오케가 있어요. 한가라는 말 그대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라오케고요. 배가라는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가라오케, 그리고 중가라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라오케입니다. 그리고 로컬 가라오케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노래방 같은 시설업소를 얘기합니다. 각각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가라는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곳이라 한국분들이 가서 즐기기엔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도와주시는 여성분들이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하는 점프가 없어서 그게 또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호치민 가라오케가 불공정한 단속의 영향으로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가라는 한국인 실장님들이 계셔서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대안들을 잘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여행객과 현지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배가라는 한국어를 못하면 솔직히 좀 한국인들이 가서 노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규모가 큰 곳, 보스 같은 그런 곳은 여성분들의 미모가 뭐 저 세상 미모다 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조금씩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로컬 가라오케 같은 경우는 이방저방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안정적으로 즐기려면 최소 2명의 여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배가라는 술값은 좀 싼데 팁이 한가라보다 더 많이 지출이 돼요. 더 비싸고 결과적으로 결코 더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과 밖에 나가려면 한가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과 정해진 금액이 없이 여성분들과 조율을 해야 한다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중가라는 사실 뭐 저희 관심 받기라 많은 정보가 없지만,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는 술값도 비싸고 팁도 비싸고 그 외 나머지 다 비싸다는 것과 정말 혼잡스럽게 논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컬 가라오케는 저도 가봤지만 한국 노래방과 똑같습니다. 다만 소주는 없고 맥주 안주를 먹을 수 있고, 원한다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의 컨디션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한국분들끼리만 가서 놀기에는 좀 너무 불편하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라오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가라오케에서 입을 수 있는 내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가라오케에서 입을 수 있는 내상 유형은 여성분들이 매장 안에서 그 다음에 밖에서 태도가 확 바뀐다는 겁니다. 매장 안에서는 엄청 친절하고 잘해줬는데 밖에 나오면 짜증을 내거나 집에 일찍 가야 한다는 등, 아니면 뭘 해도 막 시큰둥하거나 심지어는 소지품에도 손을 대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건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아주 간혹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서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우려가 되신다면 미리 가라오케 수장님들하고 친분을 좀 맺어 놓으시고, 이런 내상을 입고 싶지 않다 말씀해 주시면 수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안내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바입니다. 호치민은 요즘 가라오케 대안으로 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행객 중에 바에서 내상을 입었다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제 생각에 바는 정말 캐주얼한 마음가짐으로 갔다가 캐주얼한 마음으로 즐기고 나와야 내상을 안 입습니다. 만약에 내상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7군에 있는 바는 대부분 한국 사장님들이 운영하시거나 베트남 분들이 운영하시더라도 직원 교육을 아주 잘 시키기 때문에 마인드가 괜찮으니까 내상 입을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상이 걱정되시면 7군 쪽 바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치민의 바는 한국의 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픈되거나 칸막이식의 한국 바와는 다르게 호치민의 바는 룸으로 되어 있어요. 가라오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바는 여성분들을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술도 정해진 규칙 없이 본인 의지대로 마실 수 있지만, 대신 여성분들 레이디 드링크라고 한 병에 15만 동에서 18만 동 정도 하는 술을 사줘야 합니다.
바는 각 바마다의 운영 방침들이 있는데 기본 안주를 의무적으로 주문해야 되는 곳도 있고 여성분들 팁을 따로 지불해야 되는 곳도 있고 뭐 세트를 구성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사전에 가격을 알고 입장하셨더라도 1군이나 3군 같은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 부가세랑 서비스 차지가 꼭 붙기 때문에 이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팁을 만약에 따로 주셨더라도 서비스 차지는 계산서에 포함돼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그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바가 많은 밀집 지역의 대표적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VBN 골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가 즐비하죠. 이런 게 다 바입니다. 일본 파스텔르 바 거리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바가 밀집해 있고 또 많습니다. 그리고 편차가 너무 심하게 여성분들의 외모도 호불호가 갈리는데 대체적으로 밖에 나와 있어서 걸어가면서도 여기를 가야겠다는 매장들을 대표하는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쭉 걸으면서 살피는 컨택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부가세와 서비스 차지가 따로 계산서에 포함되니까 주문 시 금액 확인 꼭 해야 된다는 점 미리 알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베트남의 부가세는 8%인데 각 업소마다 10%까지 받을 수 있는 업소도 있고 서비스 차지도 보통 5%인데 10%까지 받는 곳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VB에는 바가 많아요. 7군 품행에 있는 바들은 대부분 한국, 중국, 웨스턴 고객들이 모두 방문하는 탓에 영어나 한국어, 심지어 중국어를 좀 아는 친구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질감 없고 내상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분위기도 편안하지만 여성분들의 외모도 함께 편안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군 레탄토바 골목은 사람들은 이곳이 제일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곳인데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는 금액은 여기가 셋 중에서도 제일 비싸다고, 그래도 여성분들이 아주 잘 논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팁으로는 구글 평점 꼭 보고 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파스텔르 바거리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역자로 그 다음에 또 디귿자로 쭉쭉 뻗어나가 있어요. 바가 여기는 걷다 보면 이쁜 여성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이쁜 여성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이쁘지 않은 여성분들도 있고, 이 앞으로 보시면 남자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놈 새끼들 저 남자입니다. 여기는 파스텔르 바 거리입니다. 이쁘죠? 쭉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쭉 바거리예요. 여성분들 밖에 나와서 앉아 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레탄톤 바골목이에요. 여기는 촬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몰래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이쪽 전체가 다 바골목입니다. 여기는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다 이쁘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바로 노카메라 당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바에서 내상을 절대 안 입는 법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에서 로맨스는 없다. 완전 내게 상냥하고 막 날 좋아하는 듯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철저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바에서 여성분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도전 정신만 갖지 않으면 절대 내상이 입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술에 취하지 마세요. 다음은 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호치민 클럽도 한국 클럽과 뭐 비슷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비어 클럽과 럭셔리 클럽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비어 클럽은 VBN에 있는 클럽 또는 폭스클럽, 킹비어 8호처럼 오픈된 공간에 댄서분들도 있고 DJ도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맥주나 칵테일 또는 그 외 주류를 마실 수 있는 곳이고,
럭셔리 클럽은 아트모스, 까쇼, 컨버스, 사이곤 클럽 등이 있는데 그 살짝 아래로는 또 로고 컴플렉스, 러쉬, 까날리스 등이 있습니다. 저기가 로고 컴플렉스예요. 비어 클럽은 누구나가 여행 와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겠지만 럭셔리 클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돈을 좀 써야 그나마 대접받고 제대로 놀 수 있는 분위기라서 제 생각에는 최소 한 사람당 100만 원 이상은 써야 분위기 타면서 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럭셔리 클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왜 이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여기를 가야 하는 의문점도 있지만 자주 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돈 쓰고 제대로 대접받는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또 거기 오는 여성분들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느낌이 아니고 좀 순수하고 이쁘고 세련된 분들이 많이 오면서 뭔가 새로운 활력과 활기가 느껴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클럽에서 내상을 입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클럽에서 내상 입을 일은 클럽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 서비스 차지가 10% 정도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계산할 때 보면 금액이 엄청 커져서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정도? 그리고 술에 너무 지나치게 취하면 눈탱이 맞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페북에서 간혹 그 이쁜 클럽 MD 여성분들이 말을 걸면서 한번 방문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고객 판매 수수료로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절대 싸게 해주거나 그 이상의 것을 주거나 하지 않으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착석식당 더 조선입니다. 가라오케 그리고 바에 이어서 다음은 착석식당입니다. 착석식당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인데 여성분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예전 한국의 요정 같은 개념의 식당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널찍한 방에 식탁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가라오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음식도 한정식이에요. 한정식으로 아주 맛있고 깔끔하게 나와서 비즈니스 미팅이나 접대에 아주 적합한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석식당은 베트남 분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은 2명에서 4명이 함께 가셔서 세트로 주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치민 거주 한국 분들에게 유명한 대표 착석식당은 방금 보여드린 조선하고 금강이라는 곳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사실 착석식당은 여성분들이 식사 후 함께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나갈 때 좀 허전함이 있어서 그렇지 내상은 입을 일은 없기 때문에 따로 내상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는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 호치민에서 즐기는 유흥 즐겁게 술 한잔 즐길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라오케 바 클럽 말고도 헌팅폰자 같은 84 컨셉이나 또 갱스 같은 것도 있고 연인끼리 가면 좋은 루프톱바 아니면 라이브 바 등도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아주 디테일한 소개가 아니라서 좀 실망스러운 점도 있을 거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영상으로 담는 거라 아무래도 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호치민에서 안전한 여행과 안전한 유흥을 즐기시려면 적당히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마인드를 꼭 가지고 계시고 이 2가지만 명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호치민에서 뚜벅이였습니다.